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최저임금만큼은 정말 바로잡도록 그 문제만큼은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국내 굴지의 기업 포스코는 해외에서 노동자들 임금을 교묘하게 떼먹다가 나라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특별 취재팀 박혜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ทำก็เหือท่วมแล้วจะอยู่เนี่ยมาโกงค่าแรงผมเหรอผมทำแทบตายผมไม่ใช่คนรวยนะผมเป็นคนจนนะหาเช้ากินค่ำ 시위에 나선 이들은 포스코가 태국 라용주 포스코 TCS 건설을 위해 고용한 태국 현지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포스코가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서 이들 임금도 덩달아 밀린 겁니다. 시위가 벌어졌는데도 포스코 측은 당당합니다. 포스코 엔지니어링도 포스코 엔지니어링 ISS에서 달라고 했는 돈은 다 지불했습니다. 이 받은 돈을 ISS가 밑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을 못 받았다고 지금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태국 정부가 원청인 포스코 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들을 불러 포스코의 임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포스코는 마지못해 밀린 하청 공사비 등을 내놓습니다. 포스코의 대금 지불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태국 라용의 포스코 공장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사태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포스코 측이 임금 지불을 교묘하게 집행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도 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태국인 업체는 과격하게 요구해서 그런지 노임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업체는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도 한 2억 상당의 노임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포스코 측이 임금 체불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소지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한국 돌아갔을 때 그 반장님들이 뭐 노동부나 아니면 포스코 민원실이나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시끄러워지니까 해결을 우선을 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 저희 같은 태국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루트가 없거든요. 당연히 돈을 못 받은 현장 노동자들은 반발했고 포스코 한국 본사에 진정을 넣는 등 또다시 사태가 악화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도 포스코 측은 한국에서 파견을 나간 직원들에게만 임금을 챙겨준 겁니다. 현직 근로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체불자에서 다 적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한국 반장들만 돈을 줘버리죠. 여기에다 포스코는 밀린 임금을 주긴커녕 데모 및 데모 교사 등의 혐의로 남아있는 임금 체불 노동자들을 고소합니다. 외국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소송을 당하는 게 장난이 아니게 힘들고요. 또 저는 현재 그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같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밀린 임금도 못 받은 채 시작된 포스코와의 힘겨운 싸움은 지난달 태국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밀린 임금을 받을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태국 현지 법인에서 일어난 임금 체불 문제는 현지에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대기업이 이러는지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가장 그 법적인 대응을 하기 힘든 사람이고요. 다른 곳에 전파하기도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태국 내 현지 법인에 의해 재외국민이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을 경우 우리 정부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마땅한 법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속죄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하기는 어려워요.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코가 제도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습니다. 그 지역 노동자들이 그 나라 노동법으로는 보호받을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노동법 안에 해외 현지법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는 태국 건설 현장에서 사행된 태국인과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논란, 그 이후 벌어진 고소전, 또 다른 재외동포에 대한 밀린 임금 논란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아시아경제TV 박혜미입니다.